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진행해 볼게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약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분할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한다. 5.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물 분할을 금지해라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을 뭐 하려고 한다? 바꾸려고 한다. 그럼 혼자 가야 돼요? 둘이 가야 돼요? 둘이 가야 되죠.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에 그 약정 금지 기간 동안에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5. 약정은 뭘 약정한 거죠? 공유물을 뭐 하지 말자?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이지 소유권을 처분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은 아니죠. 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체도 허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일부 이전 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1필지 토지를 2인이 공유할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지분만을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분 이전 등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문이 판단이 잘 안 서면 뭐 하면 된다? 우리가 지분 적은 거 5가지 있잖아요. 그죠?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또는 일부예자가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적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허용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등기부 갑구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의 지분을 당연히 뭐하고 기록하고,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과 함께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라고 되는데, 합유인 뜻을 기록하는 것은 맞지만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뜸했거든요. 그다음에 틀린 것은 볼게요. 2인 이상의 권리자가 1필의 토지를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는 당연히 뭘 기록해라? 지분. 등기 원인의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게 하는 약정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를 뭐하고? 기록하고, 부동산을 조합체로서 소유할 경우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 합유. 조합의 재산 형태가 뭐다? 합유. 합유 등기는 합유라는 뜻을 적고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한다.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4번에 2인 이상의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토지 전부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지문이 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암기한 것보다 지분만 보존 등기는 뭐다? X. 그럼 나머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1인이 공유자 뭐다? 전원을 위해서 하는 보존 등기는 당연히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 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공유물이 분할이 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으면 등기 자체는 무슨 등기를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 이 지문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판결 가지고 암기를 할 때 우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행 판결이 뭐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하라. 이게 대표적인 거다. 그죠? 설정 등기 절차에 협력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근데 단독 신청 자격 판결은 이행 판결인데 유일하게 뭐만큼은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무슨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형성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절차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거든요. 등기 형식이, 이전 등기는 무슨 판결이다?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등기 형식이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한 거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해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 미리 조금 보고 갈 게 있는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이전되는 방식을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여기다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이 토지가 소유권 보전 갑, 이 소유권 이전 A와 B가 뭐다? 네, 공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가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공유물을 뭐 하겠다? 분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7번지 토지라면 일단 분할을 하려면 뭐 한다? 두 필지로 일단 뭐 한다? 나눠야 되죠. 그럼 나누게 되면 17번지 토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A 거도 되고 누구 것도? B 거도 되고요. 17의 1번지 토지도 A 거도 되고 뭐다? B 거도 되죠. 공유니까 2분의 1, 2분의 1. 근데 이제 판결은 17번지 토지는 누구 걸로 하고 A 걸로 하고, 17의 다시 1번지 필지는 누구 걸로 해라? B 걸로 해라 해서 공유물을 뭐 해라? 분할해라 라고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게 되면 17번지 토지는 A께 되려면 B가 자기 지분 2분의 1을 누구에게? A에게 넘겨야 되죠. 17의 1번지 필지가 B께 되려면 A 지분 2분의 1을 누구에게? B에게 넘겨야 온전하게 17번지가 A 거, 17의 1번지가 누구 거? B 거. 이렇게 진행된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분을 뭐 하고 있다?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경우에 A가 B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판결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A가 승소 판결을 받았겠죠. 그럼 승소 판결을 받으면 17번지 토지는 누구 걸로? 온전히 A 걸로 바꾸면 되고. 근데 B는 뭐 했다? 패소했죠. 패소했다 하더라도 17의 1번지 필지는 누구 거예요? B 있게 되죠. 그러니까 패소한 당사자도 뭐 한다? 단독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뭐 한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해라라는 판결이 대표적인 뭐다? 이행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도 최종적으로 등기 형식은 무슨 등기로 한다? 서로 지분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만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공동소유 관계에서 등기 절차상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게 5번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 정도는 좀 여러분이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뭐한 후 매도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누구에게? 병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슨 등기를 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갑, 을, 병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죠? 현재 등기는 누구한테 되어 있다? 갑에게 되어 있고, 그럼 절차상으로는 누구한테 등기가 오고 을에게 등기가 오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가 가는 형식.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등기할 때는 뭘 첨부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돼야 된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럼 기산점은 특조법은 뭐다?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뭐가 된 날?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다? 잔금을 뭐한 날?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5 이렇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서를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될 것이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을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병은 누구를?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 판례는 갑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직접 뭘 취득하겠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은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더라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유효가 아니라 뭐다? 무효 이렇게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허가를 받았는데도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럼 이 절차에서의 허가서의 기준은 뭡니까? 갑과 을의 뭐다? 허가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을과 뭐다? 병의 허가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되면 병이 갑으로부터 뭐 한다? 직접 취득하는 허가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허가서에 적격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의 허가서가 필요한데 이 체크의 허가서는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무조건 뭐다?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원칙은 뭐 한다?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 허가 구역은 아니고요.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 그건 뭐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하다? 유효하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서를 첨부하더라도 뭐다? 당연 무효. 이렇게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6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은 그럼 지분 글자가 보인다고 그죠? 그럼 지분 글자가 딱 보이는 순간 우리는 뭐해라?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그 다음 지분만 뭐다? 상속 뭐다? X, 그 다음 1인이 일부의자가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기로 X 이렇게 5개 적어 놓고 출발하자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뭐했다? 신청했다. 지분만 상속은 뭐다? X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죠? 그럼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각하. 그죠? 수리한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뭐하고 지급했고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키워드는 이거다 그죠? 수용에 기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다? 하는 경우 이게 키워드죠. 그럼 등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 나오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직권, 말소 이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직권, 말소. 우리가 암기한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가처분의 수. 그죠? 수용 개시일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격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암기한 거 수용에 기한 무슨 등기를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뒤에는 뭐다? 직권, 말소.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하고 근데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도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게 뭐다?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뭐다? 지역권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수용 개시일보다 뭐 할 때 빠를 때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도 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제가 꼭 기억하고 가라고 했죠. 네, 됐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재결로서 뭐 존속으로 인정한 권리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큼은 뭐해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고요. 그 다음 디귿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뭐하였으나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 매도인 갑이 뭐했다? 사망했다. 여기까지 딱 나오는 순간 뒤에 거 읽지 않아도 아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갑이 뭐 했다? 사망했다.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떠올라야 되죠. 이때는 첫 번째 상속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등기는 갑에서 뭐다? 매도인에서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지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볼게요. 그럼 해석이 어려우면 항상 뭐 한다? 갑과 뭐다? 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때 누가 사망했다? 갑이. 이라면 더 잘 보인다, 그죠? 그럼 누구? 갑의 상속인하고 누구랑? 을이랑 공동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는 누구?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 상속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실행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리얼. 자,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여기까지만 딱 읽으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서 해석해야 될서는 아니 되고 조금 뭘 시켜야 되겠다? 시각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죠? 그럼 시켜볼게요. 일단 시각화 시킬 때는 1 소유권 보존 뭐다? 갑 이렇게 적어 놓고 일단 출발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럼 두 사람의 이전 등기의 원인은 뭐다? 매매인데, 여기서 실체관계의 내용을 알려주는 지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다?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는 뭐다? 무효. 그럼 이 등기는 뭐의 대상이다? 말소의 대상이다라는 것은 일단 확인되었죠.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죠? 얘로부터 뭐가 있어졌다?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가 이렇게, 우리는 저당권자를 통일시킬게요. K은행 이렇게. 자,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는 뭐다? 이 등기를 무효니까 뭐 해야 한다?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를 만약에 한다면 말소되는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 구조는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가장매매에 있어서 가장매매에서 이자 제3자, 이 제3자가 뭐다? 지금 현재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죠. 들어간다는 말은 뭐다? 이 등기를 말소하려면 제3자의 뭐가 필요한데?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자는 지금 뭐가 되어야 될 자다? 보호되어야 될 자죠. 그럼 승낙서를 첨부해 줄 수가 없죠.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갑이 을 등기가 말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럴 때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갑이 자기의 소유권은 뭐는 해와야 한다? 회복은 해와야 될 건데, 이때 이자도 뭐하고 병도 보호하고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 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럼 갑은 소유권을 뭐 해왔고? 회복해왔고, 이자의 등기는 보호되어야 되니까 이전 등기라면 뭐다? 승계가 되니까 이자의 권리는 뭐다? 보호되고 갑도 권리를 취득해 왔고. 결론, 원칙은 무효인 등기가 있다면 이 등기는 뭐의 대상이다? 말소의 대상이에요. 말소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도 뭐 해야 한다? 승낙을 해줄 이유가 없고, 그럼 승낙서를 첨부할 수가 없으니 소유권을 회복해 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전 등기 방식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병이 뭘 할 의무가 있다? 승낙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신뢰하고 거래한 자 보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은 승낙 의무를 지는 자예요. 근데 이 경우만큼은 승낙 의무를 지지 않고 이자를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되니까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
이전 방법밖에 없다. 그때의 원인이 뭐다?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요. 그래서 리얼 이 지문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즉 말소 등기 시에 이해관계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진정, 명의, 회복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오 이렇게요.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만일의 경우에 얘가 만약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지 아니해요. 아니하면 원칙대로 갑은 을의 등기를 뭐 할 거고 말소 신청을 할 것이고 이때 병의 승낙서는 당연히 뭐다? 첨부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을 등기가 말소가 되면 병 등기, 제3자 명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선생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에 병의 저당권 자체가요. 만약에 피담보 채권 금액이 1원이에요. 1원. 근데 갑은 병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죠. 병은 승낙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런데 병이 승낙서의 협력에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체관계상에서는. 그죠? 그 많으면 병을 상대로 뭐다? 승낙서에 가름하는 뭘 받아야 된다? 판결을 받아야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1원이잖아요. 1원. 승낙서를 안 줘요. 1원 때문에 판결문 첨부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없죠. 그러면 원칙은 뭘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번 등기를 뭐하고 말소 방식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 그냥 얘 1원짜리 저당권 뭐 해버리자? 인수해버리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물어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즉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면 그자의 승낙서를 저부터 첨부할 수가 없으니 진정 명의 회복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데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승낙서를 그냥 첨부하지 않고 갑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힌트 다 줬는데 갑이 원하는 건 일단 뭐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가져오는 거죠. 그죠? 말소 방식으로 가지고 오든 이전 방식으로 가져오든 자기 앞으로 소유권 가지고 오는 거죠. 승낙서를 갑이 첨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첨부하지 않고 병 등기를 뭐한다? 보호하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짜리고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라면 뭐한다? 끝까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뭐한다? 소멸시켜야 되겠지만 1원짜리인 경우라면 굳이 말소의 방식으로 가지 않고 이전의 방식으로 가도 실체관계상이 큰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뭐로 가야 되는데 승낙서를 첨부해서 말소의 방식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말소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전의 방식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게 우리 등기 예규의 태도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금방처럼 선의의 제3자 뭐다? 보호 규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자를 뭐한다? 보호해야 되니까 무슨 방식으로? 이전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실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옳은 거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뭐다? 옳은 거? 틀린 거 찾으랬나요? 옳은 거, 니은, 리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런 유형의 문제는 통합형의 유형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7번 옳은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 자,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다? 용익권만 가능.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나오면 마지막으로 한번 적을게요.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 꼭 적으세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이렇게 적고 뒤에 뭐다? 도면 함께 첨부한다 이렇게 가면 한 세트 지문이 끝나잖아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관한 무슨 등기다?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 읽으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가능하니까 용익권만. 그래서 하려면 뭘 해야 한다? 분할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뭐다? 오 이렇게. 두 번째
등기가는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뭐다? 지분입니다. 지분. 소유권의 일부가 뭐다? 지분. 이전되는 지분을 뭐 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등기원인의 분할 금지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관한 사항도 뭐 한다? 기록해라. 됐고요. 디귿 지문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에 관한 기본 개념을 나타내는 지문이거든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여기까지가 뭐다? 진정한 뭐다? 소유자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럼 현재의 등기 명의인은 뭐다? 무권리자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뭐한 경우 신청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은 당연히 뭐한다? 수리해야 한다. 근데 이 지문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정 명의 회복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무슨 등기를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슨 등기를 하는 거다? 이전 등기를 하는 거다. 그게 키워드예요. 지금 다시 한번 제3자 보호규정 가장매매 무효, 이 등기를 원래는 뭐 해야 한다? 말소를 해야 하는데 말소에 의할 수가 없으니 무슨 등기하는 거다? 이전 등기하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요체는 원래부터 이전 등기가 아니라 내용은 뭐다? 말소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말소에 의할 수가 없으니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간다. 그때 이전을 뭐 한다? 말소의 의미를 가지는 이전 등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지금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이행을 명하는 바다. 무슨 판결?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당연히 뭐 하면 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아니라 뭐다?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이전 등기는 신청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되니까? 말소를 해야 되니까.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뭐다? 내용상으로는 뭐다? 말소지만 판결의 내용은 항상 뭐가 된다? 말소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 이전 등기라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조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뷰 등기에서는 등기부상 각 하뷰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하뷰 나오면 또 그냥 가지 말고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뭐다? X, 하뷰 지분 기록 뭐다? X.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적어놓고 계속 습관적으로 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등기 신청 작년 기출 문제네요. 36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뭐다? 국민. 그 다음에 외국인. 달리 말하면 뭐다? 자연인과 뭐다? 법인은 가능한데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본적으로. 지분 나왔네요. 지분.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지분만의 이전 등기. 또 모르겠으면 적어야 되겠죠.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또는 일부의 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하뷰 지분 기록 X. 그럼 나머지는 다 가능. 이 5간에 예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뭐 한다?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예. 응답이 2번 이렇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만 가지고도 무려 3문제 풀 수 있었다고요. 3문제.
정답이. 나중에 임차권에 가보면요. 지분의 임차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나와요. 지분의 임차권 설정 등기는 돼요, 안 돼요? 지분의 임차권 설정 안 되죠. 지분의 용익권 설정 뭐다? X잖아요. 그럼 근데 작년 기출문제 지분의 임차권 설정 등기는 수리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임차권에서 그 지분이 뭐다? 정답이라고 X. 틀린 거 찾아라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지분 가지고 무려 3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요. 요 5개 지문 뭐 한다? 적어 놓고 풀면.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지문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능한 항상 문제 풀 때 뭐 해라? 적어 놓고 항상 시각화시키고 이렇게 됐어요. 또 지분 나왔네. 지분 좋아한다고 출제인이. 지분을 목적으로 뭐다? 지상권,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뭐다? X 허용하지 않는다. 신청할 수 없다 했으니까 뭐다? O 이렇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전자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 등기 명인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를 방문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 자, 지자체는 관공서죠. 관공서니까 뭐다? 천사. 일반인이라면 의무자가 소유자라면 인감 제공 해야 되는데 관공서는 뭐니까? 천사니까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저 정도 수준이면 풀 수 있나요? 8번처럼 기출문제 저 정도 수준이요. 저 정도 수준이라고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출 지문이잖아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전부 다 저 정도 수준이라고요. 통합행위 유형. 계속 가볼게요. 매매를 원인으로. 자,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답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의 쟁활 사항으로서 뭐다? 틀린 것은. 그럼 신청 정보 한번 적어 볼까요? 우리 부, 원, 일, 뭐다? 목, 신, 필, 관. 이게 필요적 기록 사항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다? 매매가 붙었으니까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다? 거래 가액 이게 되겠다, 그죠? 근데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인 경우, 수인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뭐 해야 한다? 첨부한다. 거기까지가 이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틀린 거,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이게 있다, 그죠? 등기필 정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뭐 해야 한다? 제공한다. 그래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O 이렇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뭐다? 부 이거죠. 부동산의 뭐다? 표시. 토지니까 뭐가 있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죠? 정답이 몇 번? 3번 이렇게요. 신청인. 신청인 상당히 중요하죠. 신청인의 원칙,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한다든지 대리인이 신청한다든지 비법인 사단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비법인 사단 재단일 때는 대표자의 뭐다? 성명, 주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주민번호까지 키워드다, 그죠? 법인이라면 법인인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아니니까 대표자의 뭐만? 성명하고 뭐만? 주소만. 이게 주민번호 이렇게 들어가면 이 지문은 뭐다?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럼 대리인에서 신청한답니다. 그럼 대리인에 신청한다면 그 대리인의 뭐다? 성명하고 뭐다? 주소만 기록하면 되지. 주민번호라면 뭐다? 틀린다고요. 만약에 비법인 사단 재단이었다면 성명, 주소, 뭐까지? 주민번호. 그래서 이게 신에서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 비법인 사단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 때는 성명, 주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주민번호까지 꼭 제가 챙겨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뭐한 경우? 매도한 경우. 이런 지문들은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이렇게요.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만으로 충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데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법률을 행해야 하는 부동산은 뭐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186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답니다. 갑이 뭘 하지 않는다? 협조를 하지 않는다네요. 그럼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판결을 받았다면 무슨 신청 사유다? 단독.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등기가 맞춰졌답니다. 이 소유권 이전 을 앞으로 맞춰지면 등기를 맞춰진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춰진 때가 아니라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맞춰지면 등기 신청을 뭐한 때? 접수한 때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몇 번? 4번. 을이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저장된 때 뭐가 된 것으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접수 시기는 언제다?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뭐한다? 접수한 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거래가액. 이 지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제인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문입니다. 그럼 거래가액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버리면 거래가액은 반드시 원인 서면이 뭐가 들어간다?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때 키워드가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근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원인 서면은 당연히 뭐다? 매매 계약서겠죠. 그런데 이행을 명하는 뭘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원인 서면이 뭐다? 판결문이 원인 서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원인은 뭐다? 원래대로 매매가 맞거든요. 다만 뭐다? 원인 서면이 뭐로 바뀐다? 판결문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는 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매매 계약서가 원인 서면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실제 거래 가액의 뭐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항상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원인 서면이 중요하다는 거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자, 그럼 그리고 뭐 두 번째, 그럼 당연히 뭐 한다? 우리가 거래가액 기록할 건데 매매 목록과 관련해서 매매 목록은 약식으로 하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부동산 몇 개 이상, 2개 이상,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1개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뭐다? 매수인이 각각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뭘 첨부해라?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는 것까지. 자, 그래서 살펴볼게요. 등기한이 매매, 교환 등 유상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뭘 기록한다? 거래 가액. 거래 가액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뭐일 때? 매매일 때 매매. 자, 두 번째. 부동산 계약 거래 신고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몇 개? 한 개. 한 개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 한다?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다? 여러 명의 뭐다? 매도인과 여러 명의 뭐다? 매수인.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 뭘 눈치채야 한다? 매매 목록. 그죠? 그럼 매매인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신청서에 뭘 첨부해라? 매매 목록. 두 번째, 매매 목록에 제공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필요가 없다면 뭘 기록한다? 거래 가액. 신고 필증에 기재된 금액. 이게 뭐다? 거래 가액을 어디에? 갑구 권리자 및 뭐다? 기타 사항란에. 이것까지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 가액과 매매 목록 번호는 기록되는 장소는 어디다? 갑구 권리자 및 뭐다? 기타 사항란에. 만약에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록해라? 매매 목록 번호. 등기 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 증서가 이게 나오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인 증서가 판결, 조정 등 매매 계약서가 뭐하다? 아닌 때. 원인은 뭐라 하더라도 매매인데 원인 서면이 계약서가
아니라면 이때는 거래 가액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원인 서면이 뭐가 돼야 한다? 매매 계약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가등기를 신청할 때도 역시 거래 가액은 등기하지 않는다. 무슨 등기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거래 가액은 키워드가 항상 뭐다? 매매 계약서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 기록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 뭐일 때만 한다? 매매일 때만. 교환일 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끝. 그다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좀 쉴게요. 2026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명 정보로 하여 자,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해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딱 나오는 순간보다 거래 가액 물어보겠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오잖아요. 거래 가액을 뭐 한다? 제공해야 되고 가등기를 신청한답니다. 뭐다?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래 가액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하지 아니하고 뭐 할 때는 본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니까 이때는 기록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한답니다.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 그럼 그때는 뭘 첨부해라? 매매 목록. 거래 가액을 신청적으로 제공할 경우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딱 나오는 순간 뭐다?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뭐다? 틀렸네요. 매매 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하는 등기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뭘 기록한다? 거래 가액. 근데 매매 목록이 제출이 되었다면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록해라? 매매 목록 번호.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 지문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 이 거래 가액과 관련되는 지문은 출제인이 요즘 계속 내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암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키워드만 잡으면 되겠다. 그죠? 매매 계약서가 뭐다? 원인 서면일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 기록하는데 매매 목록이 제출이 되는 경우의 수 암기해 놓고 매매 목록이 제출이 되면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토지 수용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예.